카이스트 정명수 교수님께서 다음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픈소스를 통한 하드웨어 플랫폼 혁신이라는 주제로 다음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오픈소스를 통한 하드웨어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컴퓨터 아키텍처 앤 메모리 시스템 랩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아키텍처 앤 메모리 시스템 랩에서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성능 스토리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AI 가속기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뉴 메모리를 AI 가속기에 넣어서 그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실제 패키지 레벨부터 딥 모듈 그리고 프로세서를 실리콘 패브리케이션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AI 가속기를 최근에 프로토타입 하였고요. 이런 풀스택 리서치를 통해서 좀 더 빠른 데이터 프로세싱을 저지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정명수입니다. 카이스트에 조인하기 전에는 텍사스 주립대 그리고 연세대에서 각각 교수를 했고요. 로런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서 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커스텀 하드웨어인데요. 그 환경에 따라서 전력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요구량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품과 필요 없는 부품들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스텀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그 프로세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가속기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대략 1년에 하나로 2025년까지 45조 원 정도의 마켓 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하드웨어 실제 예시로는 인베디드 시스템부터 실제로 그 고성능 컴퓨팅이라 부르는 슈퍼컴퓨터 또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일례로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그 IoT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전력에 그리고 싼 프로세서들을 만들도록 커스텀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그 인텔이나 AMD 같은 칩 제조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제 데이터 처리를 많이 대용량으로 큰 대역폭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을 커스텀 하드웨어로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드웨어 IP 블록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프로세서 IP부터 security, radio,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싱까지 이렇게 IP가 필요한 IP들만 블록을 넣어서 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이 위에다가 하드웨어 블록들을 잘 레이아웃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하고 각각의 연결들을 만들어주는 실제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커스텀 하드웨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커스텀 하드웨어 설계 시의 애로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런 하드웨어 IP들이 ARM 같은 경우에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하나당, 그리고 그 설계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당 대략 한 1억 정도 합니다. 비바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는 시납시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은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로열티랑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서 이미 존재하는 IP 블록을 구매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국내 일제 예로 지불 사례로 보면 국내 지능형 반도체의 제품 하나를 제작하는데 1년에 대략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의 캐브리콘이라고 부르는 칩 테이프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간 한 11억 원 정도의 순수 라이센스 비용만 지불하는 것으로 리포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용의 라이센스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오픈소스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최근에 많이 파퓰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에코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하드웨어 IP 블록들을 넣는 것들과 그리고 Qflow, 벨레이러 같은 그 오픈소스 개발 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이런 그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은 코드를 재사용하게 하고 빨리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이런 하드웨어의 커스텀 하드웨어를 제작하는데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면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드웨어를 수정하고 배포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종의 하드웨어 IP 블록 생성기를 통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파라미터들을 또는 요구 사항들을 넣으면 그 본인의 도메인에 맞는 하드웨어 IP 블록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대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뉴먼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CPU,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코어 IP가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AI 가속기 같은 데이터 프로세싱 엑셀러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모리 컨트롤러랑 NVMe나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데 각각 IP들이 실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 코어 IP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픈 소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스크5가 가장 많은 어텐션을 받고 있고요. 2010년에 UC 버클리에서 이니시에이션 한 것이고 명령어 집합 체계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NVDLA 같은 가속기가 있고요. 이런 가속기들을 오픈하고 관련된 툴체인이나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오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크5의 진영에서 제민이라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도 사실은 오픈 이미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긴 한데요. ETH 주리에서 한 3년 전에 개발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 메모리 제네레이션 세대에서 한 2세대 전 속도를 가지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실제로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서는 고속으로 동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런 소프트 MC 메모리 컨트롤러 IP들을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메모리 또는 NVMe라고 부르는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카이스트의 저희 연구실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그 연구소에 실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IP들을 전부 배포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의 하드웨어 시장성을 보자면 크게 이제 리스크5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인텔 x86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고요. 대략 시장은 2025년까지 1조 원 정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칩은 아까 말씀드렸던 칩야드라고 하는 그 리스크5 진영의 그 제미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략 한 70조 정도 마켓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희 오픈 익스프레스가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컨트롤러, 샌드포스나 샌디스크의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기성 제품들을 오픈 소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오픈 소스를 하나하나 다 뭐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그 프로세서와 스토리지 두 개, 리스크5와 저희 오픈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잠깐 설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크5는 실질적으로는 오래된 오픈 소스이고요. 매년 이렇게 코어의 디플로이먼트가 증가해서 2025년까지 익스포넨셜리 증가해서 60 빌리언 정도의 코어들이 전 세계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5는 어쨌든 그 명령어 집합체계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미국으로는 사이5,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들이 기여하고 있고요. 중국의 하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이런 리스크5에 그 실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5 디자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인티저 모듈, 정수형 모듈이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모듈을 하나 두고 그 옆에다가 압축 그리고 트랜잭션 메모리 그리고 벡터 프로세싱 하는 것들, SIMD 같은 것들을 각 필요에 따라서 도메인에 맞춰서 본인들이 모듈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 인베리드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팅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인베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전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소수,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연산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벡터 프로세싱도 제외하고 단순히 정수형만 넣어서 저전력으로 동작하게 하고요. 고성능 컴퓨팅 같은 경우는 플로팅 포인트 같은 계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듈들을 정수형 모듈들에다 붙여서 그 도메인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리스크5 코어 운영 방식은 크게 가장 밑단에 리스크5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명령어 집합 체계를 단순히 스펙상으로 정의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제 SoC 플랫폼을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이5의 예제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그리고 오픈소스 위에다가 오픈소스 IP나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드웨어 IP들을 올려서 실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나면 그 위에 부트로더랑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리고요. 각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SDK나 디버거 같은 것들을 올려서 툴체인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툴체인 위에다가 사실은 AI부터 5G, IoT 디바이스,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에 맞도록 만들어진 하드웨어 위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5 같은 프로세서와 다르게 실제 스토리지 컨트롤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드웨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산호세 기반의 실리콘밸리 기반의 그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배포하는 라이센스들을 보면 한 라이센스당 대략 한 10억 원 정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카이스트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제공하는 이번에 오픈익스프레스라는 IP 코어는 이런 IP 코어보다 성능은 좋게 낼 수 있으면서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성능을 낼 수 있으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든 소스입니다. 아래 도메인에 가시면 실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픈익스프레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SSD라는 것들이나 또는 스토리지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는 CPU랑 펌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세대 메모리로 넘어오게 되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코어들이나 그리고 펌웨어들을 제거해버리고 전부 다 하드웨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oC 메모리 버스 IP를 넣고요. 그리고 Q 패칭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I/O를 처리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 경로 위에 놓고 전부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IP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인텔이나 기성 제품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FPGA용으로 하드웨어 블럭들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텔 차세대 P램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와 실제 리얼 디바이스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오픈 익스프레스의 밴드위스를 보면 대략 한 2배 이상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지연 시간,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0% 이상 저희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보다 성능이 빠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리얼 워커로 돼서 많은 곳에서 오픈 익스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들을 어디다가 넣을 수 있는지 이런 시장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컴퓨터는 본 노만 아키텍처를 따르기 때문에 프로세서, AI 액셀러레이터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스토리지 컨트롤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IP를 떼서 IoT 디바이스라든가 모바일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슈퍼컴퓨터, 이런 스토리지 시스템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HPC인데요. 여기서 HPC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입니다. 오픈 컨소시엄에서 HPC의 에코시스템을 실제로 상당히 정의하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마켓 시장이 1년에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답니다. HPC를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EPI라고 해서 리스크5를 적용한 실제 고성능 프로세서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알리바바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HPC용 프로세서도 리스크5를 대체해서 실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온타이라고 하는 프로세서인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고성능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예시로는 로봇입니다. 로봇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하드웨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들로 구성이 되고요. 대략 마켓 시장은 17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제로 이제 펄프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펄프 플랫폼은 ETH 줄리위에서 만든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오픈 소스의 리스크5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겉에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인퍼런스 추론할 수 있는 모델들을 넣어서 아주 저전력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 말고도 MIT의 더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사실은 응용 예제로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로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사실 내부적으로 프로세서와 네트워크를 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들을 오픈소스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마켓 시장은 6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서 이외에도 NPU라든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거나 또는 맵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세싱 유닛도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가 이제 Perception Computing Unit이라고 PCU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게 맵을 생성하고 실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것입니다. 오토웨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이니시에이션 돼서 실제 수행되고 있고요. 이런 오토웨어 I/O에서 쓰는 것은 현재 지금 ARM 기반의 프로세서인데요. 이것들을 리스크5로 명령어 집합 체계를 바꿔서 사실은 거의 호환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제 PCI 스토리지 카드입니다. 스토리지 카드는 대략 170조 원 정도 되는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가 대략 22조에서 한 23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SSD 컨트롤러 그리고 또 저전력의 프로세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국내 기업 중에서는 파듀라고 하는 회사가 리스크5를 통해서 코어들을 올리고 SSD를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웨스턴 디지털이 리스크5 코어를 가져와서 본인들 SSD에 최적화된 형태의 프로세싱 유닛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현재 최근에 이제 개발해서 내년 내후년에 공개할 내용인 컴퓨팅 환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HPC 사실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랑 오피셜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HPC 시스템 그리고 슈퍼컴퓨터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와 다르게 그 대용량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숫자는 그 시뮬레이션 하나가 몇 년 동안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1800년간의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병렬화하고 한 3, 4년 또는 10년 안에 시뮬레이션을 끝나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뮬레이션이 만약에 중간에 그 데이터 센터나 HPC가 전원이 나가서 시뮬레이션이 멈추게 되면 다시 롤백에서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프로젝트가 10억에서 100억까지 시뮬레이션을 돈을 넣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 페일리어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워 서플라이를 넣는다든가 체크 포인팅을 넣는다든가 공조 시설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파워 페일리어가 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억 정도 리커버리 하는데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돈들을 사실은 안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예시는 비휘발성 프로세서라는 것이고요. 이 비휘발성 프로세서라는 것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 전원이 나갔을 때 실행하고 있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시 띄우지 않고 딱 죽었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스탑앤고처럼 수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저희가 국내 중소기업인 맵레이라는 회사와 실제 21나노 FPGA 위에다가 올린 그 4코어의 뉴메모리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년간 개발한 것이고요. 하드웨어 리비전 10번 정도 수행했습니다. 보시면 메모리 모듈부터 실제로 CPU 코어 그리고 모든 플랫폼들을 다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데모 화면인데 FPGA로 하드웨어 IP 블럭들을 생성을 하고 밑에 만든 저희 하드웨어 플랫폼에다가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PGA B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냥 B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나서 리눅스 4.19를 실제 돌립니다. 그럼 여기 지금 리눅스가 동작을 하고 있죠. 리눅스 동작을 한 다음에 저 벤치마크 같은 것들을 돌렸습니다. 벤치마크가 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HPC가 전원이 나가듯이 저희가 전원을 강제로 내립니다. 혹시나 잔류 전원이 있을까 싶어서 메모리 서버 시스템도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러면 디스커넥션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시스템은 다시 리커버리 할 때 OS를 리부팅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멈춘 그 시점부터 하드웨어가 시작할 때 바로 재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조 시설이라든가 파워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가적인 금액들을 없앨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바일 폰이나 이런 것들에 넣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기 늦게 동작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 차세대 메모리 SSD로 하이버네이션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저희가 만든 프로세서로 똑같은 프로세서 공정이지만 메모리를 바로 덤프하고 실행하는 상태입니다. 대략 한 150배 정도 빠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퍼시스턴트 메모리 또 그리고 비휘발성 프로세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HPC 말고도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모바일 폰에 전원이 나가면 LCD를 끄면 사실은 이 상태로 전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프로세서가 실제로 모바일 컴퓨팅의 전원을 내려버리고 다시 사용자가 킬 때 거기서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IoT 디바이스 입장에서도 전원이 나가더라도 다시 실행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용 그리고 AI 엑셀러이트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분실하지 않고 딱 멈췄던 그 시점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세서 프로타입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저희 지금 보여드렸던 그 오픈 익스프레스라는 스토리지 컨트롤러 이외에도 MRA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많은 툴들을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시는 QR 코드나 도메인으로 들어오시면 실제 저희가 공개해 놓은 소프트웨어들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GPU 같은 가속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camelot.org라고 하는 곳에 오시면 제 연락처부터 해서 이메일까지 모두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의 발표 잘 들으셨나요? 자, 오픈소스의 미래 가치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위해서 오픈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지금 공개하신 이메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를 통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혁신에 관한 이야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